네, 안녕하십니까. SAP의 김영민입니다. 네, SAP 코리아 프리세일즈 이재희입니다. 네, 오늘 K소비재 산업을 위해서 오늘 어마어마한 분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방넷에서 사방넷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만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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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사방넷에서 K산업을, 소비재 산업을 위해서 오픈 토크쇼 저희 커머스 사업 팀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K소비재 산업도 하다 보면 이커머스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 아마 이커머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알아볼 텐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 좀 소비재 산업에 대해서 한번 그 사방넷과 SAP ERP의 연동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인사이트를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자, 먼저 시작하는 의미로 또 아무래도 이런 커머스 산업의 가장 최앞단에서 계시기 때문에 좀 소비재 산업 좀 트렌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지금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이제 종사하게 된 지 한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흐름을 여러 가지 읽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들어서 온라인 커머스를 통한 이제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 2023년도에는 전체 대한민국 유통 매출의 50%를 넘는 50.5%가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아, 이제는 온라인으로 더 많이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028년도부터 이게 좁혀지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점점 뭐 가까워지다가 결국엔 23년도에는 그 관계가 역전이 되었고 24년도에는 뭐 더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그 기반에는 물류 서비스의 이제 비약적인 발전이 또 그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택배 물동량 추이를 옆에 이제 같이 보시면은 23년도에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가 100회를 돌파했어요. 아,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3일당 한 번씩 택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뭐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다면 요즘에는 바로 핸드폰으로만 바로 주문을 하면은 다음날 문 앞에서 이제 택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희도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박스는 오는 것 같은데요. 파토님 어떠십니까? 저는 출근할 때 문 열 때마다 앞에 항상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옵니다. 네, 오늘 1인당 3일에 한 번씩 택배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네.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지금 그렇죠. 근데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집 앞에 택배를 뜯을 때까지 그 기분 그렇죠. 뭐 이거 뭐 도파민 터집니다. 그게 또 택배를 시키면 요거는 워낙 빨리 오니까 네. 그래서 더 시키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예전에는 다음에, 뭐 며칠 기다린다 이런 게 요새는 다음날 안 오면 오히려 다음날 바로 안 해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물류 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이 지금 이런 택배 물동량의 또 성장세를 같이 가지고 오게 된 근건데 이를테면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든가 또는 그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이 함께하고 있는 뭐 당일 배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내가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오고 오늘 낮에 주문하면 오늘 오후에 오고 이런 이제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바탕으로 해서 소비 경향도 이제 소품종, 소량 주문으로 이런 트렌드가 바뀌면서 또 이런 플랫폼들은 또 쉬운 반품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거래액도 같이 증가하게 된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렌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하실 때 어느 쇼핑몰 주로 들어가세요? 역시 저희는 뭐 식음료 많이 하니까 네. 저희는 뭐 컬리 저는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인테리어 하는 게 굉장히 또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집 가보면은 거기에 누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이쁘다 하고 싶은 것을 찍으면 또 그 쇼핑몰로 바로 연결이 돼요. 맞습니다. 이런 이제 그 특정 상품군을 집중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쇼핑몰들을 버티컬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한 5, 6년 전만 해도 소비자들이 이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주로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이제 그 다양한 가격 비교 사이트를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한 다음에 가격을 비교하고 더 쉬운 더 쉽고 더 저렴한 그런 쇼핑몰을 찾아가서 물건을 구매하기 마련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이제 소비자들이 내가 패션 옷을 사려고 해 그럼 무신사나 에이블리 뭐 먹을 걸 사려고 해 그럼 컬리
뭐 디자인 용품을 사려고 해. 그럼 오늘의 집.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들을 찾아서 그 쇼핑몰들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컬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정 테마라든지 뭐 특정 뭐 그런 산업군에 있는 그런 쇼핑몰을 따로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런 쇼핑몰들의 특징이 또 이제 특정 카테고리에 집중해서 또 좀 그 상품군에 대한 전문화된 이제 지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그곳에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뭐 소비자들은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또 다음에 그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죠 할 때 그 쇼핑몰을 다시 또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뭐 안에서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니 뭐 이런 것들을 또 토론하고 뭐 자랑하고 뭐 그런 공간도 있어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더 사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런 커뮤니티 가서 보다 보면 나만 없는 것 같고 네, 왠지 꼭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뭐 무신사 같은 데 들어가면 가죽 자켓 사야 되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버티컬 쇼핑몰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들의 특징도 있고 또 이제 브랜드 상품들의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입점을 하면서 또 차별화된 그들만의 브랜딩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앞단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트렌드하고 또 저희 SAP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많이 좀 보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트렌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또 조사한 걸 좀 보면 일단 시장을 주도하는 건 요새는 뭐 젠지가 빠질 수 없겠죠. 사실 뭐 MG로 많이 묶었었는데 요새는 또 젠지로 따로 빼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특성이 있어서 어느 하나의 메이저한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그때그때 많이 쉽게 바뀌고 빨리 바뀐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디깅 소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꽂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그걸 판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덕질 같은 요소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거기엔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또 반대로 저소비 코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뭐 질러람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더 아낀다. 이걸 정말 진짜 필요한 것만 사겠다라는 저소비 코어라는 또 특성이 또 유행을 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한 공통점은 이런 거죠. 이제 어쨌든 이분들이 꽂혔을 때 사게 해야지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배송 경쟁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바로 샀는데 다음날 안 와? 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배송 경쟁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이제 그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고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커진 개념이 이제 풀필먼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무려 이제 7조 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컬리에서도 뭐 이런 풀필먼트 센터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좀 그 주목해야 될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자, 우리 젠지 얘기를 좀 더 계속해서 해볼 건데 요즘 쇼핑몰 어디 많이 쓰시나요? 예전에는 뭐 쿠팡이라든지 그쵸? 뭐 걸리 네. 뭐 이런 데 쓰다가 요즘에는 또 그런 중국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그런 쇼핑몰이 네. 굉장히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알테시 들어보셨죠? 알테시. 야, 네, 요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젠지가 주도하는 시장은 알테시의 습격입니다. 알리, 테무, 쉬인. 보통 알리, 테무는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 쉬인이 상당히 재밌는 사례거든요. 자, 보면 쿠팡이 여전히 압도적이긴 하고 요즘은 이제 알리하고 테무 쪽이 그 성장세가 처음 이걸 조사했던 당시인 3월처럼 폭발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이제 증가세에 있고 과거처럼 엄청나게 이제 야, 다 큰일 났다. 얘네가 다 주도할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알테시가 주도를 하고 있고 MAU 기준으로 2위하고 3위가 이제 알리하고 테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쉬가 뭐냐? 쉬인인데 쉬인이 재밌는 게 중국 기업인데 중국판 유니클로입니다. 네, 중국판 유니클로고 중국에서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국 기업인데도 그래서 23년도 매출이 450억 원이 아니고 450억 불입니다. 무려 62조 원이고 이미 자라와 H&M을 넘어섰다라는 거고 여기에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화된 마케팅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네, 좀 들여다봤는데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희 그 크롬의 그 이제 솔루션 중에 어떤 솔루션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봤더니
재밌게도 SAP가 제공하는 SAP 솔루션인 뭐 에마시스 이제 개인화된 마케팅을 해주는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 나가는 기업들은 역시나 개인화된 마케팅하고 있고 거기에도 SAP 솔루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말시스라면 SAP의 어떤 솔루션인가요? 에마시스는 이런 마케팅 오토메이션하고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어떤 물건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화된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SAP에서도 제공해 준다. 그렇죠. SAP가 가지고 있는 ERP 외에 다른 솔루션이고 여담입니다만은 사용자 수 기반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쉰을 많이 가입하시면 SAP가 그걸 토대로 더 좋은 솔루션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잠깐 봤는데요. 이런 트렌드를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산업하고 소비자들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간계 시스템, 뭐 프론트에 있는 사방넷이라던가 백엔드에 있는 ERP 같은 SAP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의 애질리티라고 하는 확보가 필수, 그러니까 유연성과 속도가 필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엔드투엔드를 완벽하게 또 이제 지원을 해주는 솔루션, 또 빠르고 혁신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그 비즈니스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주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풀필먼트, 빠르게 뭔가 없어지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빨리 채워서 비즈니스의 공백을 메꿔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걸맞는 솔루션인 오늘 사방넷을 초빙을 해서 같이 한번 ERP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방넷이 어떤 솔루션인지 또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팀장님께서 사방넷 어떤 솔루션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한번 사방넷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는 온라인 유통사들께서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셔가지고 쇼핑몰마다 상품을 올리고 그리고 그 상품들을 수정하고 품절을 걸고 또 쇼핑몰에서 주문이 발생하면은 쇼핑몰마다 들어가서 주문서를 체크하고 취합하고 또 송장 택배사로 이 정보를 넘기고 송장을 출력하고 또 운송장 정보를 또 쇼핑몰에 입력하고 이런 작업들을 매일마다 데일리에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쇼핑몰 입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작업 시간과 양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하나의 솔루션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들이 생기게 된 거고 이러한 해결책으로 저희 사방넷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사방넷은 국내에 있는 600여 개의 쇼핑몰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쇼핑몰이 이제 600개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쇼핑몰이 600개인지도 몰라. 저는 쿠팡하고 알리테모 이거밖에 몰랐는데 600개나 있다는 거고. 만약에 국내에만 600개가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600개 쇼핑몰에 입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사방넷이 없으면 600번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매일마다 주문서만 체크하러 600번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근데 애초에 600개의 쇼핑몰 입점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론상 600개까지 관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넷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올린다 하는 개념이 이제 쇼핑몰 하나에 상품을 등록하듯이 사방넷 안에다가 먼저 상품을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마다 계정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사방넷에 미리 세팅을 해놓고 사방넷 안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쇼핑몰 선택하고 전송하기를 해주면은 이 상품이 쇼핑몰에 신규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뭐 10개건 20개건 우리가 입점되어 있는 쇼핑몰들에 우리 상품을 동시에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상품을 올리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이 되는 거고 뭐 특정 시즌에 우리가 상품을 몇백 개, 몇천 개 올려야겠다 할 때 더욱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린 상품들의 이제 데이터가 사방넷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상품들에 대한 수정이나 품절을 걸 때도 사방넷 안에 들어오셔서 뭐 상품을 검색하고 그리고 그 상품을 내가 뭐 특정 쇼핑몰, 전체 쇼핑몰 한 번에 품절을 걸어야겠다. 혹은 판매가를 일괄적으로 올려야겠다. 이런 작업들을 사방넷에서 한 번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방넷에 있는 그 상품에 대한 뭐 디스크립션을 수정을 한다든지 뭐 가격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연계된 쇼핑몰에 다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이나 품절에 대한 그런 이제 보통 이런 수정이나 품절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상품이 많고 쇼핑몰이 많으면은 이게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 한번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누가 이게 그 이제 신규로 가입하는 뭐 셀러분들에게 뭐 사방넷 같은 뭐 일괄로 등록하는 솔루션을 쓰지 마라. 이제 정성을 들여서 쇼핑몰에다 한 땀 한 땀 올려가지고 해야지 했더니 댓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본 적이나 있는 거냐 이런 얘기 나와서 아 역시 사방넷이 네. 사용하기가 뭐 어렵진 않을까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객사분들 처음 접하시면은 지금 뭐 이런 사방넷의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뭐 메뉴 자체도 뭐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항목도 많고 이것저것 선택해야 될 셀렉 항목도 많고 그런데 근데 이런 항목들이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도 굉장히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고객사들이 이거 추가해 주세요, 이거 추가해 주세요, 이거 추가해 주세요 하면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복잡해지긴 했는데 그 대신에 한번 접해본 고객사들은 이걸 훨씬 더 편리하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기능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렇죠. 사실 뭐 쉬운 것보다는 사실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네. 사실 어려워지는 어려운 걸로 네. 기능이 뭐 워낙 많이 다 요청을 한 거니까요. 네. 네. 사실 어려운 걸로 치면 SAP도 네, 굉장히 유명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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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을 찾았네요. 기능이 많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상품들을 한데 모아서 한 곳에 올리고 또 이 상품들을 한 번에 수정하고 품절하고 이런 상품 관리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문서도 마찬가지로 한 대 모으고 한 대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사방넷을 이용하시면은 전체 쇼핑몰에 있는 주문서들을 이제 30분마다 자동으로 계속해서 수집을 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면서 쇼핑몰에 있는 주문서들을 발주 확인 처리를 하면서 가지고 오니까 쇼핑몰에 발생한 신규 주문서의 상태를 바로 이제 배송 확인으로 주문 확인 상태로 변경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규 주문 발생하면서부터 배송 단계까지 고객이 취소하는 그 취소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이 수집하고자 하는 쇼핑몰을 선택하고 이제 주문 수집하기를 버튼을 눌러주면은 사방넷으로 전체 쇼핑몰의 주문서가 일괄적으로 수집이 되는 거고 이 사방넷 안에서 그 주문서를 한 번에 확인하고 그리고 원한다고 하면은 택배사 계정 정보도 사방넷에 세팅해서 송장도 사방넷 안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한 번에 주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양이 좀 정해져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뭐 특정 고객사마다의 이제 주문서 발생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뭐 월 주문 건수가 60만 건, 70만 건 이렇게 나오는 고객사에서도 원활하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규모의 회사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주문서를 한 대 모으고 처리를 하면서 이용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게 클라우드 환경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설치를 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그런 네네. 솔루션인 거고요. 어디서든지 사방넷 계정만 있으시면은 접속해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이제 접속할 때 보안 관련된 부분 문제가 없나 그런 부분 이제 걱정이 있으시는데 2차 인증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저희가 IMSX 인증까지 받은 상태여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 질문이 이민수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ERP를 최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사실상 클라우드인 거고 여기에 S4하나 연동해서 사용하게 되시면은 뭐 전혀 이제 K-커머스에서 앞쪽에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방에서 수집된 주문서를 나중에 이제 뭐 SAP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더없이 적절하게 연계된 환경에서 뭐 사람의 손을 최소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문서를 처리하고 나서 이제 고객들의 이제 상품에 대한 문의글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는 이제 취소나 교환에 대한 이제 클레임도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사방넷에서 그런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수집해서 확인도 가능하세요. 뭐 어떤 상품이 주문에 대해서 취소가 들어왔는지, 어느 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이 들어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품 문의글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수집해서 사방넷 안에서 체크하고 이제 댓글을 달아서 한 번에 댓글까지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물건을 파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의가 오면은 빨리 대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한 평가도 되게 많이 갈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사업학넷 그 고객사 중에서 개인 사업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보통 뭐 개인 사업자부터 뭐 대기업까지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을 등록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쇼핑마다 주문서를 들어가서 체크하고 이런 시간들을 아껴서 마케팅에까지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초기에는 마케팅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더 확대를 위해서 이런 사방넷 같은 솔루션을 초기부터 도입하시면은 좀 더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는 거죠. SAP하고 기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데일리 업무를 많이 줄이고 인사이트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늘리십시오가 저에게 메시지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사방넷도 유사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부가가치 없는 그런 일들은 뭐 RPA나 그렇죠. AI로 자동화를 시키고 부가가치 높은 일에 종사를 하자. 이게 저희 뭐 메시지죠, 항상. AI 얘기 잠시 나오겠죠? 네, 뒤에 또 조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사방넷 쪽에서 이제 또 그 앞단에서 해결을 했으니까 중간에 있는 또 이제 ERP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사방넷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사용자 단, 즉 프론트엔드 단에서 얻어지는 베네핏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 발생하는 뭐 수많은 데이터가 이제 S4 하나로 넘어오게 되면서 ERP 데이터, 즉 판매에서부터 뭐 구매, 재무, 원가 데이터를 통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밸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통시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진짜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도에 대한 중요도도 못 느끼고 있고, 그리고 AI 시대가 되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이제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이제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플라이 체인 재고 최적화라든지, 그런데 이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기업들은 이것들을 이제 정말 끝도 없이 발생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분석,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챌린지에 직면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SNS 데이터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그 키워드가 이제 다 수집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쇼핑몰로 들어가면 추천 아이템으로 떠 있잖아요. 가끔 되게 소름 끼친 적도 많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데이터로 이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소비재 산업들, 소비재 리테일 산업에서 데이터가 이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타 산업과 비교해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라든지 관심 키워드를 분석해서 개인화된 마케팅을 펼칠 수도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충성도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과거 판매 데이터와 시장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공급망 그리고 뭐 재고 최적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서 최적의 가격 전략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또 마케팅 활동의 이제 성과 데이터를 추적해서 높은 ROI를 창출할 수 있는 채널, 그런 캠페인도 이제 식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방넷이 좀 프론트 단에서 직접적으로 고객과 접점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져와서 처리한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하고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또 SAP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프론트엔드 단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와 그리고 ERP, 이제 재무, 원가, 뭐 영업, 재고, 서플라이 체인 그런 데이터가 합쳐져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자상거래 데이터, 그러니까 앞단에서 발생한 그런 데이터와 SAP, ERP, S4HANA ERP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데이터의 주문 데이터가 ERP에 실시간으로 동기가 됨으로써 재고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원자재 구매, 생산 계획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재고 부족이나 과잉을 방지하고 주문 처리 속도를 굉장히 이제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물류 데이터라든지 뭐 ERP 물류 데이터를 ERP를 통합을 해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게 하게 되면은 뭐 배송 지연이라든지 뭐 반품 이런 물류 이슈들을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뭐 물류 비용이 당연히 절감이 될 거고요. 그럼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또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자상거래 판매 데이터, 즉 채널별 매출이라든지 그런 고객 행동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ERP 비용, 수익 데이터랑 통합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수익성 높은 상품이나 뭐 채널을 좀 식별을 해서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또 활용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고객 경험이 당연히 향상됨으로써 매출이 증가에 기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 효율성이 증가되면서 이제 비용을 또
줄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용자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사방넷이나 SAP나 네. 모두 다 뭐 고객들의 그 원가 절감과 다양한 뭐 매출 상승을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몰에서 어떤 상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지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쇼핑몰이라든지 그 상품에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해서 그렇죠. 다른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안 팔리는 몰은 왜 안 팔리는지, 거기에는 뭐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느냐 이런 거에 좀 시간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방넷 고객사들의 많은 고민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뒤에 가지고 SAP에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방넷과 충분히 같이 이용하시면서 그 큰 시너지를 더 발휘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S4하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시간 분석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일단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4하나에서 사용하는 DB 자체가 이제 인메모리 DB, 이제 하나 DB라고 하죠 저희는. 인메모리 DB라서 기존의 이제 디스크 기반의 DB보다 속도가 이제 훨씬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S4하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뭐 스마트 비즈니스 KPI라든지 뭐 그런 업무별로 이런 뭐 특정 업무에 필요한 개요 페이지 그리고 분석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머신러닝을 활용한 뭐 분석 레포트라든지 뭐 대시보드도 뭐 저희가 업무 단위로 다 업무 단위별로 제공해드린 기본 레포트뿐만 아니라 고객사에서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그런 대시보드도 제공을 직접 구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대시보드는 업체에서 원하는 정보로 직접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뭐 ERP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이런 대시보드를 직접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보시면 이제 경영진 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뭐 직접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아서 뭐 구성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4 하나뿐만 아니라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SAP Analytics Cloud라고 저희는 SAC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저희 AI 기능이 들어간 강화된 분석을 또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런 차트를 뽑으려면은 뭐 쿼리를 짠다든지 뭐 그런 SQL을 짜서 항상 개발자가 필요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화형 저희는 Just Ask라고 부릅니다. 이 솔루션 이름을. 대화형으로 뭐 지난달 매출을 뭐 손익이랑 분리해서 보여줘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Just Ask에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뭐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그런 뭐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뭐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뭐 튀는 값이라고 하죠. 그런 이상 값들을 이제 자동으로 발견해서 이런 데이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동으로 이제 밝힐 수 있을 만큼 그런 솔루션이 저는 AI 기능으로 도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 기본적인 부분이죠. 과거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측. 그냥 뭐 내년 몇 월 매출이 어느 수준까지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예측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방넷 고객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제쯤 재고가 빠질까, 언제쯤 재고를 몇 개를 채워놔야 될까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ERP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머신러닝 기능도 있지만 이제 사방넷 주문 데이터가 합쳐짐으로써 그런 기능들에 더 이제 강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는 대화형 저스트데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보통 김대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냥 뭐 김대리 이번 달 매출 얼마야 이걸 물어보던 거를 저스트데스크한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스트데스크가 대신 답해주고. 그것도 예측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태까지 얼마나 팔려고 앞으로 분석했는데 이제는 하나DB의 그런 고성능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얼마나 팔렸냐보다는 앞으로 얼마가 팔릴 건데라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리테일 소비재 산업에서 또 AI가 굉장히 핫한데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 산업군 중에서도 리테일이라든지 소비재 산업에 AI가 매출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레포트가 이제 맥킨지 쪽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총 22개의 산업군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소비재, 리테일이 2위, 그리고 소비재 산업이 5위로 수익적 영향을 받는 상위 산업군으로 평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이제 소비재 유통사의 수익에 있어서 AI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제 또 AI 하면은 또 SAP 쪽에서 요즘 사활을 걸고 있죠. 그리고 뭐 AI 관련 내용만 오늘 뭐 1시간 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뭐 AI 세션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S4 하나 자체적으로 인베디드 AI 시나리오들이 일단 뭐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줄이라고 해서 이제 뭐 AI 코파일럿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AI 코파일럿은 이제 부조종사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용자 옆에서 항상 붙어서 그런 대화형으로 업무를 진행을 해준다든지 정보를 제공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ERP 화면에서 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 UI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뭐 이처럼 뭐 저스트 에스크 같은 내용처럼 뭐 매출 데이터라든지 그런 차트 형태의 정보도 제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AI 기능들을 이렇게 많이 붙이고 있는 것들은 저희 사방넷에서도 많이 이제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사방넷도 AI 기능에 대해서 좀 이제 말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상품별로의 검색어를 입력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특정 상품군에 대한 이제 검색어를 사이트 검색어를 무엇을 넣어야 될까 이런 부분을 AI를 버튼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일괄적으로 세팅하는 기능이라든가 또는 이제 고객의 상품 관련된 문의가 들어왔을 때 댓글을 달아서 뭐 그 답변을 다는 그 어떠한 답변을 달까 이런 부분들을 또 AI를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2단계는 이제 뭐 아직 시작 단계인 거고, 근데 지금 저희보다 좀 더 고도화된 AI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은 같이 발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수님도 역시 요즘은 AI가 필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고객 문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가 답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공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특히 뭐 소비재 쪽 산업에서는 D2C라고 해서 이제 다이렉트 커스터머, 즉 예전에는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대리점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마트를 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했다면 요즘에는 대기업도 이제 다이렉트 커스터머, 즉 고객한테 직접 판매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밀려 들어오는 주문들에 대한 자동화를 이제 사방에서 통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트렌드로 이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 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온라인 벤더사를 통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판매에 대한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이런 분의 경쟁력을 가격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 본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본사들이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오고 그럼 저희는 SAF와 같이 연동이 되니 뭐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안내를 드리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SAP와 사방넷이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7월이었나요? 이제 SAP와 사방넷이 MOU를 맺었습니다. 신문 기사도 좀 많이 났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슬로건이 사방넷에서 수집한 600개 쇼핑몰 주문을 SAP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작게 이제 시작을 했죠. 주문이라도 이제 바로 이제 SA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개선이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프리세일즈 분들 만나서 이 전문가분들이 SAP의 사방에서 만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SAP도 마찬가지고 뭐 사방넷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픈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AP에서는 사실 모든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API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퍼블릭 에디션 기준에 총 846개의 AP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방넷에서도 보니까 지금 뭐 상품 등록이라든지 뭐 그런 송장 등록이라든지 클레임 수집이라든지 그런 사방넷에서 진행하시는 그런 모든 업무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API로 가져오거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본 결과 이렇게 5가지로 연계를 할 수 있다는 저희가 좀 결론을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쇼핑몰 주문 정보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뭐 제품 마스터를 뭐 사방넷 상품 등록 쪽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뭐 실시간 품절 처리라든지 그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주문은 당연히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뭐 ERP에서 출하 지시를 내리게 되면 사방넷에 출고 처리가 되면서 송장이 등록된다든지
그리고 클레임, 사방넷에서 등록된 클레임이 SAP에서 반품 관리로 바로 연결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5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상세히 좀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은 S4하나의 제품 마스터를 관리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마스터, 즉 전기펜을 저희가 예로 좀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ERP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사방넷에서 사용하는 코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넷 코드를 따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품 설명도 ERP에서 또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ERP에서 관리되는 모든 제품을 또 사방넷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방넷 전송 여부라는 플래깅을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마스터를 생성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사방넷에 이제 실시간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넷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600개 이상의 쇼핑몰로 당연히 이제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제 되는 것이고요. 자, 요게 그 연동이 되는 거는 뭐 연동이 되는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한 밸류는 어디 있냐면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내가 관리하는 품목 예를 들어서 100개다. 라고 하면 ERP에 100개 다 등록하고 그렇죠. 이걸 또 사방넷에 100개를 등록하는데 사방넷마저 없다? 그러면 11번가에 100개 집어넣고 푸팡에 100개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퇴근 못하죠. 공수를 이제 밸류로 환산했을 때는 이제 사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네. 사방넷과 S4하나의 연동이 MOU에는 뭐 600개 됩니다 이렇게 났지만 사실 굉장한 그 밸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앞단에서 이제 실무자들, 상품을 직접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해야 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ERP에 있는 상품을 한 번에 우리가 뭐 어떤 플랫폼을 거쳐서 넣긴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폼 자체가 굉장히 업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네, 일단 등록까지 이렇게 나왔고 다 주문 수집 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그래서 주문 수집 단계를 또 보면은 이제 600개 이상의 쇼핑몰에서 주문이 이제 밀려들 겁니다. 네, 장사가 되게 잘 되죠. 밀려들면 사방넷에 이제 그 주문들이 이제 집중될 것이고요. 아까 30분에 한 번씩 연동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주문들이 ERP에 또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계속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즉 쇼핑몰에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한두 시간 안에 ERP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전략을 또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소비재 산업인 분들은 소비재 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제품 SKU 종류라든지 그런 주문량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또 ERP에서 주문 하나하나 다 따로 관리할 거냐 이런 뭐 퀘스천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뭐 그렇게 너무 트랜지션이 많다 그러면 뭐 쇼핑몰별로 오더를 하나로 뭐 퉁쳐서 관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전략이 또 나올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뭐 셀러들 입장에서는 매일마다 쇼핑몰에 들어가서 체크한 주문서들 혹은 사방넷에서 수집된 주문서들을 그들의 나름대로 엑셀 양식으로 또 그걸 변환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거를 또 그들끼리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연계가 됨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뭐 SAP에서 이걸 또 통계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문이 ERP에 들어오면 또 어떤 게 가능하느냐. ERP에는 엄청난 기능이 있죠. 또 MRP를 바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고객이 쇼핑몰에서 주문한 그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MRP를 돌리게 되면은 이제 뭐 실추락 가능한 재고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또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재고 가용성에 대한 시각화가 가능하고 또 알림 기능으로 뭐 쇼티지를 미리 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향후 21일 자재에 대한 가용성 결품이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앞으로 지금 19일인가요? 19일 안에 그 결품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배송 요청일 기준으로 17일, 며칠 후에 이제 17개의 결품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MRP를 실시간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원자재 구매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오더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문에 맞게 이제 착착착 생성이 자동으로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MRP도 과거 뭐 이제 ECC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ECC에서는 MRP를 한번 돌리면 이제 대여섯 시간이 돌아갔어요. 보통 퇴근하기 전에 켜놓고 가죠. 그렇죠. 이제 밤에 이제 돌려놓고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S4 하나로 오면서 실시간 MRP가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담당자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저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이제 MRP 돌리고 그 결과를 바로바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MRP 라이브죠. 라이브로 네. 그냥 바로바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고 처리.
재고 관리 쪽도 이제 실시간으로 연계가 되면서 SAP에서 이제 출하 지시를 내리죠. 세일즈 오더를 생성을 하고 출하 지시를 내리게 되면 이제 뭐 송장 번호를 바로 이제 사방넷에 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송장 번호를 이제 ERP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사방넷에서 택배사랑 또 EDI를 연계를 해서 사방넷에 받아오느냐, 뭐 그런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ERP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출하 지시 내릴 때 바로 송장 번호를 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고 관리도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ERP에 있는 재고들이 사실 이제 ERP에서 관리하는 모든 그런 재고들이 사방넷을 통해서만 판매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시간 ERP 재고를 또 1시간 단위라든지 2시간 단위라든지 사방넷에 또 쏴주게 되면은 사방넷과 ERP가 이제 재고가 실시간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가끔 쇼핑몰에 뭐 상품을 주문을 할 때 뭐 주문이 분명히 되고 결제까지 했는데 이게 다음날 이제 판매자가 전화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이게 품절이 되어서 취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죠. 최저가로 그때 샀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중앙에서 재고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방넷과 SAP 재고가 동기화가 되면서 ERP에서 재고가 이제 품절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사방넷에 적용이 되겠죠. 사방넷에 적용했다는 뜻은 600개 이상의 쇼핑몰에 품절 처리가 되었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재고가 없어서 이런 전화 오면은 바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혹시 SAP 안 쓰세요? 사방넷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런 품절 재고, 뭐 이제 재고의 품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방넷 안에서도 쇼핑몰별로 재고를 분할해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네이버의 10%, 쿠팡의 30%, 뭐 우리 자사몰의 50%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분할해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SAP의 실시간 재고를 사방넷으로 가지고 오고 사방넷에서 이걸 쇼핑몰별로 분할해서 전송해주고 이렇다고 하면은 재고에 이제 부족해서 뭐 판매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레임 수집 그리고 반품이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방넷에서는 각 쇼핑몰에서 들어오는 그런 뭐 클레임이라든지 뭐 Q&A라든지 뭐 그런 반품 요청, 환불 요청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수집이 되게 되고요. 그 정보가 ERP에 넘어오게 되면은 좀 정제가 되어야 하겠죠. 정제가 되어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SAP에서는 이제 반품 오더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클레임 타입에 따라서 뭐 환불 요청인 경우에는 바로 환불, ERP 용어로는 크레딧 메모라고 하죠. 물건을 이제 입고한 다음 바로 크레딧 메모를 날리게 되고, 그리고 뭐 제품 교환이다 그러면 뭐 입고를 한 다음에 뭐 제품 검수를 거쳐서 결국 이제 대체품을 출하하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이제 엔드투엔드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ERP에서 반품 관리를 하면 장점이 뭐냐고 하면 원래 나갔던 원 오더와 반품 오더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오더로 이게 나가서 반품이 되었는지 이제 엔드투엔드로 트래킹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뭐 트래킹 관련해서는 뭐 감사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그쵸. 앞쪽에 뭐가 이게 근거가 뭐냐를 물어봤을 때는 이런 앞쪽까지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좋고, 지금 보니까 뭐 앞단에 이제 마스터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레임 반품까지 왔는데 거의 뭐 엔드투엔드를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OU를 맺어서 이제 프리세일즈들 이제 엔지니어분들 만나서 이야기해서 이 정도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제 뭐 고객분들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서 많은 파트너분들이랑 상의를 하시겠지만 뭐 유수의 많은 또 다른 시나리오들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표준화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연계 방안은 한 5개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판매사들마다 이용하는 형식이라든가 그들의 운영 방식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저희가 예시를 든 것뿐이지 더욱더 다양하게 그리고 뭐 좀 더 창의적으로 활용을 가능하실 거예요. 네, 이런 통합 효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5개 이상의 시나리오가 연계가 되면서 뭐 가장 좋은 점이 통합된 데이터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막 사방넷, 뭐 ERP가 통합으로 연계가 되면서 같은 정보를 누구나 어떤 시스템에든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이제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런 뭐 관리 용이성이라든지 뭐 그런 비용 절감은 당연히 뭐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주문 처리라든지 뭐 재고 관리, 뭐 물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최적화를 해서 이제 운영 효율성을 또 높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송 시간이라든지 뭐 그런 뭐 클레임에 대한 답변 속도라든지 그런 게 빨라지게 되면서 당연히 고객 경험이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S4HANA에서는 뭐 주문, 저희가 order to cash라고 하는데 고객 주문에서부터 뭐 현금 수금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또 어마어마하죠. 그런 발생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 레포트라든지 그런 분석 툴을 돌려서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데이터를 또 제공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보니까 여기 그 이런 물류 데이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ESG 요새 또 그쵸. 관심이 많은데 ESG 같은 경우도 스콥 3 그러니까 이제 그 물류 체인 전체에서 나오는 그 CO2 환산까지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근거가 돼서 나중에 뭔가 ESG가 규제가 더 많이 올라왔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 경험 개선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요즘은 또 이런 이제 통합 플랫폼 통해서 고객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임직원 경험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잠깐 좀 보시면 이런 통합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면 그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고객들이 좋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직원도 고객의 일부긴 하죠. 거기서 이제 통계를 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좋은 IT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 좋은 직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직원 경험이라는 게 별다른 게 없죠. 이런 IT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데서 업무를 했을 때 50% 정도의 성장 기회가 더 있다더라라는 게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새 많이 뭐 사무실 인테리어 이런 거 신경 쓰시고 더 많은 근무 환경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좋은 IT 환경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게 이제 통계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사방넷과 뭐 S4HANA 이런 것처럼 좋은 IT 환경 써서 하는 것도 좋고 이런 실제로 이것들을 도입하고 계신 고객사가 있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고객사 이름은 또 밝힐 수가 없어서 A사라고 저희가 지칭을 했습니다. A사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A사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물건이 배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고객 주문에서부터 배송 중, 즉 출하까지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주문에서부터 출하 전까지는 일단 주문을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밤에 주문했다가 아침에 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 주문을 취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데서 오는 매출 로스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언제 배송이 시작될 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이 많죠. 그런 마음 급한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주문 확인 그리고 ERP 입력 시간이 약 80%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각 쇼핑몰에 들어가서 오전에 뭐 주문 들어와 있는 거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오후에 한번 확인하는 하루에 2번 정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문이 들어오고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거의 최대 4-5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SAP와 사방넷이 통합이 되면서 주문 확인과 동시에 바로 이제 ERP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니까 주문 시간이 이렇게 탁 단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배송 준비 단계라든지 그런 부분 작업 시간을 최대 70%를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배송 준비 단계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송장 번호를 과거에는 주문 들어올 때마다 택배사에서 하나씩 받아서 하나하나 입력을 했다면 이제는 뭐 출하 지시를 내리면서 바로 송장 번호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70% 작업 시간을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반품 그리고 뭐 교환 프로세스도 당연히 간소화가 되었겠죠. 과거에는 뭐 고객 클레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봤다면 그게 이제 뭐 ERP에서 바로 반품 오더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엔드-투-엔드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 저희 사방넷을 이용하고 있는 뭐 이제 B사, 일단 휴대폰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B사의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용품이 기종별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품목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문도 그에 따라서 하루에 수천 건씩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걸 이제 주문서를 수집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주문서와 상품 간의 매칭을 시켜서 이걸 통계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방넷과 SAP의 연계를 통해서 사방에서 수집되는 수천 건의 주문 데이터를 SAP를 통해서 좀 더 간략하게 통계화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작업 시간과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향을 많이 이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C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골프용품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상품 개개에 대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쇼핑몰의 재고를 빨리빨리 업데이트 시켜서 하나라도 재고가 나오자마자 빨리 판매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사방넷과 SAP의 연계를 통해서 재고를 좀 더 빨리 업데이트 시키고 그거를 좀 더 고객들께 빨리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이렇게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상당히 이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이 소비재 산업 쪽에서는 사실상 뭐 선택이라기보다는 뭐 필수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미래는 현재에 다 와 있는데 다만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지 않다라는 뭐 이제 윌리엄 깁슨이라는 분이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이런 거죠. 네. 미래는 이미 다 와 있는데 네.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은 것처럼 이 장표를 너무 많이 써먹었네요, 제가. 흑백요리사가 끝났는데 다만 이분하게 다다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 질문 올라와 있는 거 한번 보면서 또 Q&A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사방넷과 ESF ERP를 함께 도입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일까요? 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엔드투엔드 전체를 좀 커버한다는 큰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제가 뭐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사방넷과 SAP 간의 연계 범위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제가 다양한 ERP와 이제 협업 사례를 많이 겪어봤는데 가장 많은 범위가 연계가 되고 있어요. 재고 상품 연계라든가 재고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보통 ERP랑 연계를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연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더 이제 ERP와 사방넷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사방넷이 이커머스 관리 솔루션 1위죠. 네, 그렇습니다. 1위, SAP도 이제 ERP 1위인데 1위 기업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위 기업들은 일단 다 오픈해 줍니다. 네, 서로 연동 얼마든지 들어와라. 같이 연계해서 더 많은 솔루션 내자라는 취지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여 개의 오픈 ERP 저희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저희는 다른 ERP라도 연계가 갈 정도로 많이 열어드리고 있고 굉장히 열려 있으시네요. 네,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방넷으로 해외 쇼핑몰도 연동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알리 지원되는지 그 외에 다른 쇼핑몰도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방넷에서는 알리나 뭐 라자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쇼핑몰들 연계를 오픈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알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오픈이 되었는데 지금 대략 한 1,800개 정도의 업체가 입점을 하셔가지고 사방넷 통해서 전체 업체가 대략 월 평균 거래액만 400억이 넘는 거래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넷 통해서 알리 이용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해외도 판매를 같이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알리가 핫하긴 한가 보네요. 네. 알리가 가장 빠르게 해외몰 중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넷 고객사 7,000개사 중에서 1,800여 개사가 알리를 사용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뭐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입점이 가능한 알리의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죠. 그리고 S4하나 클라우드 ERP는 중소규모 소비재 기업에게도 적합한 솔루션인지 대규모 기업이 도입했을 때 대비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규모 S4하나 클라우드 ERP는 중소규모 기업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S4하나 클라우드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퍼블릭 에디션 쪽인 거고 퍼블릭 에디션은 이제 800여 개의 산업 표준에 맞춘 그 베스트 프랙티스 시나리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중소규모에서 사용하시기에도 적합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고요. 대규모 기업은 그럼 뭐가 다른 거냐? 대규모 기업에서는 이런 판매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죠. 대기업인 경우에는 보통 사업의 다각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단순한 스코어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이미 기존에 개발해 놓으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뭐 퍼블리케이션도 당연히 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이제 대규모 기업 솔루션에는 프라이빗 에디션으로 별도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해당 기업이 원하는 만큼의 혁신을 가져갈 수 있게 나눠져 있고 이제 중소규모 소비재 기업에서는 SAP가 주도하는 이런 표준과 혁신을 가져가는 솔루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그 매출 고객 되게
매출 얼마 정도의 고객 아, 그렇죠. 계약을 하고 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네. 꺼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희 스타트업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랑합니다, 스타트업. 네. 사실 뭐 그 공룡 그 이제 숙박 플랫폼 공룡인 이제 야놀자도 지금이야 나스닥에 뭐 기업 가치 10조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희 SAP랑 처음 하실 때가 50억이셨어요. 네, 50억대부터 하셨으니까 일단은 뭐 궁금해하지 마시고 먼저 전화 주셔서 오늘 그 상담 뭐 이메일이 나갈 텐데 일단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은 그냥 먼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클라우드 ERP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사실상 데이터 잘 쌓는 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아래 질문이랑 또 같이 좀 그 답변을 드리면 SAP에서는 이제 다양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AI를 좀 세분화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S4 하나에서 솔루션에 그대로 탑재되어 있는 그런 AI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은 AI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지, 거기서 어떤 요인을 잡고 이제 데이터를 쌓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 관리하게 저희가 플랫폼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기업 내부에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베딩을 시켜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챗봇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또 많이 질문들 하시는 게 그러면 뭐 SAP에 있는 그런 스탠다드 표준 데이터들만 활용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또 뭐 커스텀 CBO라고 하죠. 커스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RAG라고 하죠. RAG로 붙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AI 분석을 가능하게끔 그리고 또 그런 LLM 서비스까지 제공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소비재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해외 판매 법인 같은 경우 확장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제 해외 판매 증가해서 해외 법인 확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SAP ERP 확장성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 말씀드렸던 퍼블릭 에디션 저희 800여 개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되어 있고 약 40여 개 국가의 50여 개의 언어가 바로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하실 때 지금 있는 국내 ERP에서 롤아웃 하시는 방법도 있고 국내에 그 ERP를 두시고 해외 법인에 별도로 또 투티어 ERP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사방넷 통해서 해외 쇼핑몰 말리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계속해서 쇼핑몰 지금 뭐 5개 정도 쇼핑몰이 연동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쇼핑몰에 바로 반영이 되는지요? 재고 정보 사방넷과 ASP 간의 상품 재고 정보가 연동이 되면은 쇼핑몰에 바로 반영이 되는지. 이 같은 경우에 이제 SAP에서 사방세 주문 데이터를 SAP로 이제 그 API 연동을 통해서 가지고 가셔서 SAP는 이제 뭐 그걸 반영해서 바로바로 재고를 최신화시키고 그걸 사방넷으로 전송해 주면은 이 사방넷에서는 또 쇼핑몰로 재고를 10분마다 계속해서 리프레시를 해줘요. 그래서 SAP에서 수정된 재고를 사방넷으로 쏴주시면은 이제 사방넷에서는 그 재고를 계속해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분 사이에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메시지 된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고객 컴플레인 고객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오늘 이 정도로 금일 웨비나 설문조사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링크 통해서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그 K 소비재 산업을 위한 오픈 토크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저희 SAP와 사방넷의 MOU 통한 더 많은 시너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